시험장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 307페이지 보면 네 번째 난방 설비입니다. 자, 난방 설비는 여러분 급탕 설비와 같은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 구분해야 될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급탕과 난방은 어떤 식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차이점이 있는지 같은 점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뭐 난방 방식의 분류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난방을 배워야 될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온수난방, 증기난방, 복사난방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308페이지 보면 난방비기에서 1번에 방열기가 나와요. 방열기입니다. 이 방열기 말뜻은 열을 방출하는 기계. 그래서 흔히 자, 그냥 라디에이터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 열을 방출하는 기계. 자,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네 번째 번 대류방열기 있죠. 대류방열기 여러분 컨벡터라고 하는 거 그 내용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309페이지 보면 방열기의 방열 열량과 응축 수량이 나오는데 여러분 표준 방열량이 나와요. 이 방열기의 표준 방열량. 자, 표준 방열량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온수일 때와 하나는 자, 증기일 때 표준 방열량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온수일 때 표준 방열량은 0.523 kW 제곱미터다. 그다음에 증기일 때는 훨씬 더 뜨겁습니다. 0.756 kW가 되는 거죠. 자, 요거 여러분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페이지 310페이지 보면 방열기의 시공입니다. 자, 방열기는 기본적으로 자, 어떤 설치 위치의 제한을 따릅니다. 자, 볼까요? 1번 설치 위치는 열 손실이 가장 큰 외기에 면한 창문 아래의 벽과 50에서 60mm 정도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자, 1번 얘기는 뭐냐면 어떤 실이 있어요. 자, 실이 있을 때 여기가 창문입니다. 이렇게 창문이 있을 때 방열기는 반드시 요 밑에다 설치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방열기예요. 이 방열기는 이 창문 밑에 설치하는데 벽과 최소 거리를 두는 거죠. 얼마 이상? 50에서 60mm 떨어져야 돼요. 60mm는 이격시켜서 해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열이 이쪽 부분에도 열은 방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문 밑에 하면 창문에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면 이 뜨거운 바람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대류작용이 가장 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외기에 창과 접합한 그 바로 밑에 설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한 개의 절수, 방열기의 절수입니다. 자, 절수는 너무나 크게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 하라고 나와 있죠. 세 번째. 자, 온수난방은 유입관경과 유출관경이 같으나 증기난방은 유입관경보다 유출관경을 적게 설치한다. 여러분, 온수난방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수난방이 있고 증기난방이 있어요. 여러분, 방열기가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요 관이 여러분 지금 유입관이고 유입관. 여기가 지금 뭐냐면 유출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온수난방과 증기난방은 얘기가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온수난방은 기본적으로 온수난방은 유입관과 그다음에 유출관이
반경이 크기가 같아요. 그런데 증기난방은 예가 달라집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증기난방 여러분 들어갈 때는 증기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여러분 뭐로 나와요? 응축수 물로 나와요. 그렇죠? 문제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유입 관경보다 유출관을 적게 설치한다고 나왔죠. 자, 유입관이 있습니다. 유출관이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지금 증기는 1700바가 팽창해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여러분 1700분의 1로 수축, 응축이 바로 그 뜻이에요.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유입관계 온다면 들어갈 때는 자 일단적으로 들어가지만 유출관은 얘를 작게 해야 되는 거죠. 왜? 결론 1700분의 1로 줄어들어 수축이 됐으니까 그 양이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자 유입관은 좀 크게 해도 되지만 유출관이 작아야 되는 거죠. 똑같은 간격이라면 유출관은 예를 들어서 25mm면 이것보다 작은 20mm로 하란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네 번째, 방열기에 배관은 열에 의한 배관의 신축을 고려해요. 유입관과 유출관은 수입을 이용을 한다. 여러분 요 근처, 즉 들어가는 입구와 요 나가는 입구 여기에다가 자, 네 번째요. 방열주는 반드시 수입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수입을 이용,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을 때 수입은 뭐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엘보를 최소 2개 이상 쓰는 배관법이었죠. 자,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이음의가 많아서 누수 우려가 많아서 저압용으로 쓴다고 그랬죠. 하여튼 방열기 주변은 요 수입을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5번 유출관은 방열기 틀에 부착하여 응축수 유출이 용이하게 한다. 여러분 지금 유출관 요게는 여러분 지금 뭘 해야 된다고요? 방열기 트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즉 증기난방에서는 온수난방이 아니라 증기난방에서만 합니다. 자, 요 유출관 주변에 뭘 설치하게끔 되어 있냐면 방열기 트랩입니다. 그래서 방열기 트랩을 설치해서 뭐만 갈 수 있게요? 방열 트랩을 하는 역할이 여러분 뭐냐면 증기는 못 나가게 막아버려요. 그렇지만 응축수는 통과시켜주는 거죠. 이게 방열 트랩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기가 나가면 또 보일러가 터지니까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난방용 부속품이 나오는데 여러분 난방용 부속품은 지금 제가 얘기를 못하면서 자 나중에 좀 합니다. 이제 여러분 310페이지 보면 보일러가 나와 있죠. 보일러입니다. 자, 보일러는 여러 가지가 보일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주철제 보일러입니다. 주철제, 즉 주철로 만들어진 보일러가 주철제 보일러가 되는 거죠. 자, 먼저 그러면 이 주철의 기본적인 특징을 알고 있으면 이 얘기는 쉬워집니다. 자, 이 주철은 기본적으로 녹이 슬지 않죠. 녹이 안 쓴다는 얘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 내구성, 내식성, 그다음에 수명이 길다, 크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주철제는 여러분 절대 크게는 못 만듭니다. 그래서 얘를 부품화 시켜서 이어서 붙여야 돼요. 자, 그래서 섹션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부품화가 되면 가지고 들어갔다 가지고 나오기가 편해요. 그래서 자, 어떤 보일러의 반입 반출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이게 좋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보일러 용량 증가, 증감이 굉장히 쉬운 거죠. 이것도 좋아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부품화가 생기면 이음계소가 많아지는 거죠. 이음계소가 많아서 뭐가 문제가 생겨요? 결론은 누수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절대 얘는 고압용이 아니라 저압용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저압용입니다. 자, 저압용에도 얘는 온수에서는 온수 저압용이 있고
증기에서는 증기 저압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온수 같은 경우에는 사용 압력이 얘는 0.3 메가파스칼 이하에 쓰이고 증기 같은 경우는 0.1 메가파스칼 이하에 많이 쓰는 거죠. 요거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추철제 보일러는 열에 의한 부동 팽창, 열, 부동, 팽창으로 인해서 균열이 갈 수 있어요. 열이 똑같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면 열이 똑같지 않으면 이게 열이 안 가는 쪽으로는 들러나서 깨질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문제점도 갖고 있는 보일러가 바로 추철제입니다. 자, 얘는 절대 대규모에 못 쓰고 소규모에 많이 쓰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강판제 보일러가 나와요. 그런데 이 강판제 보일러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판제 보일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통 보일러 또는 노통 연관식 보일러, 수관식 보일러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지금 노통이란 말하고 연관이란 얘기하고 수관하고 여러분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자, 노통은 노자가 화로로 짜요.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큰 통이 있어요. 이 큰 통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점화, 버너가 이렇게 있고 점화가 돼. 그럼 이 통이 뜨거워지니까 이 주변에 찬물이 열을 전달시켜서 이걸 따뜻하게 만들어준, 즉 점화가 되는 통, 이게 바로 노통이에요. 자, 관은 관인데 여기 하나는 여기가 뭐가 흘러가냐면 여러분 연기나 여러분 폐가스가 흘러가요. 그래서 이 관을 연관이라고 하고 요 안으로 여러분 지금 뭐가 물이 지나가면 이 관 이름을 수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313페이지 보면 노통 연관식 보일러 나와 있죠. 자, 이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노통 연관식은 사실 노통 보일러만 노통 연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자, 기본적으로 꼭 뭐가 필요하냐면 노통 보일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노통 보일러입니다. 자, 노통 보일러는 이렇게 점화가 되는 노통이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뭐예요? 노통이야. 자, 여기에서 둘러싸고 있는 큰 통이 있어요. 엄청나게 크죠. 이런 건 전부 다 쇠로 만들었다고 해서 강판제 보일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찬물이 있으니까 이게 뜨거워지니까 주변에 열을 전달해서 뜨거운 물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자 되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문제는 이 노통 보일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이냐면 여기서 연통으로 나갈 때 연기도 같이 나가면서 열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 열 손실을 좀 물을 데피는데 써먹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보일러가 노통 연관식 보일러예요. 그럼 노통 연관식 보일러는 자, 이렇게 버너는 있어요. 그 다음에 큰 통이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아주 미세한 폐가스를 갖다가 여기다가 뭘 만들어요? 연관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연관을 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연결시켜 버려요. 그러면 폐가스에 있는 열을 물을 데피는 데서 먹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노통 연관식 보일러입니다. 그럼 노통 연관식은 상대적으로 노통 보일러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자, 열 효율이 누구에 비해서 노통 보일러에 비해서 노통 보일러보다는 크죠? 두 번째, 예열 시간도 짧아요. 노통 보일러보다 짧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설비, 그러니까 설비비 노통 보일러보다는 여러분 비쌀 수밖에 없겠죠. 자,
보유 수량. 보유 수량은 노통 보일러보다 어때요? 같죠? 이건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자, 그런데 얘는 수명입니다. 수명. 즉, 이 수명이 노통 보일러보다 여러분 짧아요. 작아. 왜 작냐고요? 지금 이 연관 때문에 그래요. 이 연관에 폐가스가 하면서 이 폐가스에 부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노통 보일러보다 훨씬 수명이 짧은 게 문제죠. 세상에 다 좋은 건 없다고요. 그럼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수관식 보일러가 있습니다. 수관식 보일러는 좀 보도록 할게요. 수관식 보일러요. 자, 수관식 보일러라 하면 여러분 지금 얘는 증기가 거쳐는 증기통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물통이 있어요. 수통이 있어요. 자, 이거와 연결해 주는 거죠. 연결. 자, 이 연결하는 이 관 이름이 여러분 지금 뭐예요? 수관이에요. 자, 그래서 보일러를 만들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점화를 이렇게 확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모터에서 펌프로 잘 보세요. 이거 아주 작은 관인데 여기서 물이 이렇게 올라가. 자, 그런데 얘는 전반적으로 이 관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 주변으로 열을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물은 적고 열을 빨아들이는 면적은 높다 보니까 자, 펌프로 물이 올라가면서 벌써 여기서 끓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증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관식 보일러가 지금까지 있는 모든 보일러 중에 예열 시간이 가장 짧아요. 예열 시간 가장 짧아요. 예열 시간 작습니다. 자, 그만큼 예열 시간이 작다는 얘기는 열 효율이 좋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수관식 보일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예요. 보유 수량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저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얘는 열을 만들면 무조건 보내주는 정도로 쓰는 게 보일러가 바로 이 수관식 보일러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관 안에 자, 만약에 스케일이 끼면 이 보일러 또 터집니다. 그래서 항상 수처리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연수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 주용도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지역 난방이라든지 또는요 공장 같은데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사용되면서 그 사용 압력은 보통 1메가파스칼 이상에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노통 연관식 같은 거는 보통 0.7에 메가파스칼에서 한 1메가파스칼 미만에서는 많이 쓰는 게 바로 요 노통 연관식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315페이지 보일러의 능력과 효율입니다. 자, 보일러에 여러분 출력이 있습니다. 보일러 출력. 첫 번째 상용 출력이. 또 하나는 전격 출력이 있는 거죠. 상용이라는 건 평상시 사용하는 용도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일러는요 기본적으로 급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급탕부하, 자 난방부하. 처음부터 뜨거워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예열부하까지 있는 거죠. 자, 예열이 들어가면 안 되겠네. 미안해요. 배관부하인데. 이렇게 세 가지가 여러분 지금 상용 출력입니다. 자, 그러면 전격 출력은 요 세 가지, 즉 여기에다가 뭐까지요? 예열부하까지 합쳐줘야 되는 거죠.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 좀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일러 설치 위치는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는데 보일러실의 구조 좀 볼까요? 자, 보일러실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반드시 얘는 내화 구조여야만 합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얘는 요 크기도 존재하죠. 만약에 이렇게 보일러가 있어요. 보일러가 있을 때 요 상단 최소 얼마 이상? 1.2m 이상 떨어지고, 자, 측면 최소 0.45m 이상은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조건들. 자, 다음에 또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환기 설비를 갖춰야 되는 거죠. 몇 종? 제1종 환기 설비. 그래서 배풍기와 또는 송풍기를 같이 설치하는 제1종 환기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감지기를 설치할 때는 항상 열을 쓰기 때문에 정온식 감지기를 쓰는 거죠. 여기까지 정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난방 방식이 나옵니다. 난방 방식. 자, 난방 방식에서 잊지 말아야 될 난방 방식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여러분 지금 어디냐면 증기난방이에요. 증기난방. 그래서 여러분 지금 증기난방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증기난방 보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게 있죠. 뭐 있어요? 방열기. 자, 보일러입니다. 자, 보일러에서는 여러분 지금 뭘 보내줘요? 수증기를 보내줍니다. 수증기. 자,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죠. 이 안에 들어가면 얘는 지금 방열기 안으로 들어가면 이 방열기는 열을 뺐거나 아니면 수증기에 열을 주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열을 방출하면 이 수증기가 식으니까 뭘로 돼요? 물로 돼서 나오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이 증기난방은 들어갈 때는 반드시 수증기로 들어가지만 나중에 보일러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응축수로 와야 되는 거죠. 뭘로요? 물로 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보일러가 터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있죠. 요거. 얘 이름이 뭐예요? 방열기 밸브예요. 자, 그러면 방열기 밸브는 너 뭐 하는 거냐 물어보면 얘가 바로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온도 조절기예요. 자, 쉽게 해서 여러분 오픈 크로스, 온오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량 조절용 밸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증기난방인데 증기난방에만 쓰는 게 아니라 온수난방에도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방열 밸브입니다. 왜 방열기 밸브냐고요? 방열기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해서 심심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뜨면 물 삐쭉삐쭉 나오는 거 있죠. 얘 이름이 뭐예요? 공기 빼기 밸브. 공기 빼기 밸브. 그래서 공기 빼기 밸브를 에어벤트라고 하는데 이 공기 빼기 밸브는 공기를 빼서 유체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거죠.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바로 공기 빼기 밸브입니다. 자, 이 공기 빼기 밸브 같은 경우에는 자, 증기난방에도 사용되지만 온수난방에도 똑같이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쭉 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가는 쪽에는 반드시 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얘 이름이 바로 뭐가 되냐면 방열기 트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방열기 트랩은 어떤 용도로 쓰냐고요? 이 방열기 트랩이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응축수와 여기서 생성된 공기는요 통과시켜줘요. 여기서 통과된다는 얘기는 다시 보일러에 환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뭐는 안 되냐면 수증기는요 절대 통과를 금지시켜요. 수증기가 통과되면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수증기가 통과되면 이 보일러 터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가 안전장치예요. 근데 이 방열기 트랩은 또 종류가 있는 거죠. 종류. 그래서 이것을 뭐 열동 트랩 또는 증기 트랩, 버킷 트랩, 실트론 트랩, 벨로우즈 트랩, 또 디스크 트랩, 이런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까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주는 건데 여러분 이 관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몇백 미터, 몇 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관은 보온이 됐다고 안 됐다고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열기 트랩이 제 역할을 다 해야 돼. 즉 어떤 역할? 수증기를 못 가게 막고 응축수와 공기를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 그러면 수증기가 다시 보일러에 들어오면 보일러 터진다고 그랬죠. 그럼 절대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이 방열기 트랩을 안전장치를 또 하나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갖다가 일정한 구간을 보온을 안 해버리는 거죠. 최소 1.5m 이상을. 여러분 이러한 배관법을 냉각태, 냉각다리라고 얘기하죠. 요게 필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냉각태, 냉각다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얘가 자 보온이 벗겨져 있다 보니까 보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노출이 되는 거죠. 노출이 되면 추워지니까 수증기가 오다가 얘 때문에 식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응축수를 만들어서 응축수를 다시 보일러에 환수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냉각태, 냉각다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얘는 야 그럼 너 광경은 큰 게 좋냐 작은 게 좋냐 물어볼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시키려면 크면 안 돼요. 왜? 잘못하면 안쪽에 안 식고 그냥 통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부분 이렇게 냉각을 하거나 이럴 때 뭐 열을 식혀주는 그 팬들을 보면 굉장히 작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광경은 이쪽 양쪽 광보다 한 치수 작은 관을 쓰게끔 만들어진 게 바로 요 증기 즉 냉각태, 냉각다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걸 자꾸 물어보면 이거 굉장히 잘 틀려합니다. 특히 여러분 방열기 밸브와 방열기 트랩이 주로 어디에 붙어 있고 어떤 용도로 쓰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 꼭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지금 증기난방이 자 분리해서 응축수 환수 방식에 따른 분류. 여러분 자 중력 환수식, 기계 환수식 있죠? 중력 환수식 무조건 여러분 기울기 얼마라고요? 150분의 1. 그다음에 기계 환수식은 15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신경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지금 뭐예요? 진공 환수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진공 환수식에 대한 얘기 좀 잠깐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보일러가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공구를 해서 다시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갈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배관법을 그렇죠? 리프트 배관법. 자, 이 리프트 배관에 각각의 여기서부터 여기 각계가 얼마요? 1.5m 이하로 하게끔 돼 있죠. 자, 두 번째. 그럼 리프트 배관은 이 간격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얘도 작아야 줘요. 그래서 한 치수 작은 걸 사용합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목적은 여기 있는 응축수를 상단의 보일러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하단 응축수를 상단의 보일러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리는 배관법. 법인데 얘는 요 끝에 여러분 진공펌프로 써요. 그래서 이 진공환수식이 응축소 환수가 가장 빠른 거죠. 자, 문제는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좀 크게 그리면 여러분 보일러가 이렇게 있어. 자, 보일러가 이렇게 있는데 환수관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된 거 있고 요 밑으로 설치가 돼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절대 안 좋은 거고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왜? 여러분 지금 응축수가 이렇게 눈에 떨어지는 게 보여야 제대로 환수가 된다고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데 요 안에 있으면 여러분 지금 환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즉 중간에서 터져갖고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배관법을, 이런 배관법을, 그렇죠, 하트포트 접속법, 배관법이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트포트 접속법, 배관법이면 뭐가 좋냐고 나오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 보일러의 안전수위 확보죠. 그 얘기 우리 교재 316페이지부터 318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보일러의 과열 방지. 자, 그 다음에 빈불 떼는 걸 막죠. 또 찌꺼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지금 증기라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 얘기들이 우리 교재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우리 온순한방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